네, 라이브 서저리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네, 크리스탈 드릴 사용 중 사이너스 멤브레인 천공 시 즉석에서 리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크게 점막이 천공됐을 때는 그냥 가장 간단한 것이 덮고 한 달 뒤에 하게 되면 찢어진 부위가 더욱 단단하고 두텁게 치유가 됨으로써 2차 수술이 굉장히 쉬워지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술을 즉시 마감시키겠다 할 경우에는 찢어진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방금 예방적 그 천공 방지를 위한 콜라겐 플러그를 적셔서 압착한 시트지를 그 고강 내 그 드릴 홈에 넣고 막을 폐쇄해주는 방법이 가장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어진 막의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라테랄 윈도우법으로 하셔야겠죠. 그러나 라테랄 윈도우법은 굉장히 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 작은 범위면 콜라겐 플러그 예방적이든 작은 것이든 쓰고 큰 천공은 그냥 묻었다가 한 달 뒤에 하는 걸 권장하는 걸 원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한번 보겠습니다. 보온이 충분한 경우에는 자가골 채취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예, 이게 이제 자가골 채취를 하려면 물을 뿌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식염 주스를 하면 다 씻어져 가기 때문에 식염 주스를 하지 않고 약 400rpm으로 드릴을 하면서 천천히 하게 되면 충분히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 상악동 걸상술 시 어떤 꼬리식재가 가장 적합하나요? 입니다. 아까 제 수술할 때도 그렇듯이 어떤 그 파우더 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혹은 뭐 여러 흩어지는 큰 입자인 경우에는 파우더 상이 이제 삽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고요. 아주 큰 입자의 경우에는 이 날카로운 면이 이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지 않은 보통 0.5 내외에 있는 골 이식제를 사용하길 권장하고 또 양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스페이스가 넓어지면서 또 점막이 텐션 받아서 찢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기왕이면 콜라겐이 좀 묻어 있어서 잘 뭉쳐지는 걸로 하게 되면 쉽게 삽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익제 종류는 동종골이 알려진 바로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이노 오스를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크리스탈 드릴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는 우리가 스타프를 담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콜티칼 상악동 쪽 콜티칼 본을 조금씩 이제 삭제해가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드릴로서 한 번만에 빠른 속도로 쑥 넣게 되면 마치 바늘을 가지고 신문지를 급히 빠른 속도로 찌르면 뚫리는 것처럼 반면에 아무리 바늘이라도 천천히 신문지를 밀으면 뚫리지 않는 그 원리로서 아주 그 천공되는 양을 제한해가면서 막이 견뎌내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프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점진적인 1mm씩 드릴 깊이를 높여감으로 해서 점막이 들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스프레더들이 다른 수압 거상 시스템에 없는데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드 드릴의 경우에는 실제 드릴을 콜티칼 본을 뚫지 않고 콜티칼 본 1mm 밑에서 뚫어 올리는데, 이 스프레드라는 거는 쐐기 모양이죠. 쐐기 모양으로 특히 이제 골질이 약한 상악동에서는 자가골이 압박 들이대면서 골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드릴을 사용하는데, 이 스프레드 드릴이 이 쐐기 모양으로 드릴이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뼈가 압박을 받고, 또 상방에 이 사이너스 쪽에 그 콜테칼 본이 삭제가 되는 패턴이 아니라 뚫려서 크래시 되는, 분쇄되어서 위로 점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드릴 날이 직접 점막을 해치지는 않고 콜테칼 본이 같이 점막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압 거상 시 쓰이는 살라인 양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초기에 올릴 때는 아무리 힘을 줘도 잘 들리지가 않는, 즉 점막이 들리기에는 초기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푹 넣게 되면 찢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엄지 손가락으로 시린지를 살짝 넣으면서 조금씩 여러 번 늘려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하다가 많이 쑥 들어간다, 물이 쭉 들어간다, 그러되면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압력으로 어느 한 부분이 얇게 뚫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콜라겐 플러그를 사용해 주셔야 천공 부위가 넓어지는 걸 예방하고, 골식제가 상악동 내부로 빠져 들어가서 상악동 염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찢어진 게 범위가 너무 커서 콜라겐 플러그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겐 플러그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냥 덮고 놓은 게 좋겠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골식제를 넣게 되면 과량의 골식제가 오리튬 상악동이 비강으로 넘어가는 그 오스테옴을 막아버려서 상악동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골이식제가 그 상태에 있는 범위 안에 체류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골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상악동 멤브레인의 점막의 탄력과 강도는 모두 다른데 수압 압력은 균일하게 적용하나요? 네, 실제 그 내용은 점막의 그 강도를 보면 아주 두껍거나 두꺼운 부위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손 힘으로 힘껏 눌려도 잘 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그 뎁스 게이지와 그 디스크 원판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상악동 점막을 기구로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스토퍼를 연결해서 좀 더 벌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막의 두께에 따라서 수압으로 하는 게 압력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상악동 멤브레인에 근접할 경우 드릴 속도 및 RPM 몇 가지 낮춰야 될까요?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맥시멈 RPM은 미리 상악동 수술하기 전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 맥시멈 RPM을 상악동 천공을 위해서는 800rpm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풋페달로서는 뭐 중간까지 400rpm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풋페달은 대체로 완전히 풀로 밟지는 않고 할퍼 정도로 밟는데, 이때도 콜티칼본에 근접하게 되면 속도를 늦추는 게 절대 천공을 예방하는 절대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공 직전에 돌차 스타퍼가 한계치에 도달할 때쯤에는
RPM을 굳이 유지할 필요 없이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돌려가면 더 예방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면, 네, 9번째 질문이 상악동 근상술에서 이노 임플란트를 사용할 경우 골밀도가 낮은 환자에게도 안정성을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P 세멜리스 솔루션이 이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나요? 네, 상악동 근사술을 아까 임상에서 보다시피 실제 특히 이 발치와이고 발치와에 바로 사이너스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쉽게 이제 기저골이 없습니다. 기저골이 없는 부위에서는 이 고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치근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골질은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처럼 루트 레스트인 경우에는 저장력이 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골질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에 이제 할 때 주의할 점이 한 치수 낮은 상태에서 큰 드릴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한계가 우리가 직경육짜리 임플란트는 우리 가이드 서저리의 그 슬리버가 내경이 5이기 때문에 5mm 픽처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6mm 임플란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그 일반 5까지 드릴을 다 하고 픽처를 식립해보고 고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직경 6으로 바꾸게 되면 금방 직경 6에서는 토크 45N cm의 삽입 토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은 임플란트를 권유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사이너스를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직경 6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5를 가이드이기 때문에 5를 먼저 사용해 봤지만 역시 6이 베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 네, 수압 거상시 3007mm까지 드릴한 후에 아쿠아리프트를 사용하셨는데 직경을 얼마나 넓히고 사용하여야 하나요? 타 제품은 3.2까지 넓히고 사용하는데 타 제품과 차별성을 두신 건지요? 네, 사실은 2.2 드릴부터 사용할 수 있고 그 맥시멈에서는 3.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그 두 개가 인접해 있는 그런 상악동에서 첫 번째 사이트에서 상악동을 거상을 하는 게 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수압이라는 게 얕은 쪽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전방부에서 후방부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방부에 할 때는 차근차근 직경 2.2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그 수압을 느끼고 다음은 차근차근 3.2, 3.7에서도 계속 수압을 해본다 하면 압박을 받고 또 벌어지는 걸 게이지로서 확인하면 더 안전하고 후방에 있는 거는 후방부에서는 비교적 쉽게 이제 그 전방이 성공하면 후방부의 리프트는 용이하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부에는 그냥 곧바로 3.2나 3.7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까지 하는 이유는 방금 앞쪽 부위에서는 차근차근 밟아가서 3.7까지 안전하게 도모해라는 의미에서 넓은 부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즉시 부하를 위한 최소 고정력은 어느 정도이며 그런 토크를 얻으려면 몇 밀리 정도 드릴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너스 하방에서는 직경 6짜리를 절대적으로 추천해서 최소한 토크가 40N 정도는 나와야 즉시 보철을 할 수 있다고 제 경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상악동 내 콜라겐 넣을 때 BMP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상악동 내 콜라겐을 넣는 방법은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상악동 수술만 하는 경우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상악동에 먼저 골 이식을 하고 이후에 치유 기간이 끝나고 골 이식하는 경우와 또 임플란트를 식립과 동시에 BMP를 적용하는 경우는 크게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그 동물 실험이나 임상 데이터에서 보면 단지 상악동 골 이식만 할 경우에는 이 자연골의 재생을 유도해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악동 쪽에 새로운 콜티칼 본을 만들지언정 그 본 내부에는 그 본메로가 주로 발달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할 경우에는 특히나 그 힐링 어버트를 다룬듯이 아니면 이미디에이터 레스토레이션을 연결할 경우에 교합력이 전달됨으로 해가지고 골 이식과 동시에 그 트라베큘라 패턴이 형성되면서 단단한 고질로 바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동시에 할 경우에는 콜라겐의 BMP를 적셔 넣거나 오늘 보신 것처럼 임플란트에 BMP를 수화시켜서 넣게 되면 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유기관보다 훨씬 3분의 1 정도는 단축시키면서 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터 로딩을 하려면 이미 40N이 나와 있고 또 나머지 본 그래프트는 3분의 1 그냥 단축시켜 버리기 때문에 아주 그 빠른 치유를 나타낼 수 있는데 저는 3분의 1, 약 2개월 정도의 보초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MP를 임플란트에 적셔 넣는 경우에는 발치와에서의 치유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상악동 골 이식의 골 이식 부위도 트라베큘라 패턴을 직접 바로 형성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치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단하고 수술 후 이제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캡처한 것을 볼까요? 네, 술 후와 술전과 술 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골 이식제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끊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골량을 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BMP를 넣는 경우에 스페이스가 임플란트에 의해서 텐팅만 되더라도 충분히 골이 형성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치아, 그 전방치아 같은 경우에는 근심 높이가 한 6mm, 후방 같은 경우에는 2mm였는데 지금 엑스레이 상으로는 후방이 약 5mm까지 희게 보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CT가 나올 텐데 우선 그 상하게 우리 임시 보철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동안에 그 CT를 캡처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그 보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시술 결과를 CT로 영상을 좀 더 보고 싶다 해서 우선 저희가 CT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수루 사진입니다. 네. 수루 이제 좌측편과 우측편이 있죠. 좌측편이 이제 위에 아래 위로 있는 좌측편이 이제 제1 대구치, 그리고 우측편 위 아래가 제2 대구치입니다.
그래서 역시 계획했던 대로 제1 대구치에는 그 협설과 후방 쪽으로 충분한 골 이식이 되어 있고 제2 대구치에는 팔라탈 루트를 통해서 계획했던 대로 10mm 임플란트가 깊숙이 식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골 이식보다는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충분한가. 첫 나사산이 모두 뼈 속에 다 함몰되어야 되는데 이때 치연에서 3mm 이상의 깊이에 식립되어야 바이올로지컬 위드스에 적합하게 식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 이식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팔라탈 본 가장 낮은 크리스탈 본에서도 충분한 치연 높이 3mm가 되도록 하는 위치에 식립되는지 체크했을 때 모두 제1 대구치에서는 적합하게 4mm 정도 깊이고, 그리고 제2 대구치에서는 협착골에서 치연 연화 1mm 깊게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치연 두께의 4mm 정도 더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치연으로부터 최소 3mm, 그리고 그 콜티칼 본으로부터 약 1mm 정도 더 깊숙이 위치한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없이 건강하게 환자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술은 매우 훌륭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형성시킨 템포라리를 착용하고 오늘 시술 마칠 텐데, 보신 것처럼 직경 6mm짜리를 교체하면서 식립 방향이 틀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일은 가이드 서질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하거나 뭐 잘못된 건 아니고 항상 이런 일은 있다. 그래서 가이드 서저리로서 모든 보치를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식립 위치를 맞춰서 스플린터 되는 부위, 두 개 브릿지 되어 있는 부분을 커팅하고 다시 라이트 큐링 레진으로 연결함으로 해서 서로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3D 프린터 된 임시 보철, 그리고 어버트먼트는 스크루 타입에서도 우리가 레진과 같이 레진에서 레진 보철을 세면하지 않고 어버트먼트에 바로 체결함으로 해서 여분의 세면으로 인한 수술 부위에 화학적 독성으로 인한 염증으로 임플란트가 빠져나온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메트리에서 임시 보철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라이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